안녕하세요. 오은쌤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문제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드는 C네요. 직접 메인 함수 보면서 어떤 결과값이 산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니까 str1이라는 이름으로 배열이 하나가 선언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배열 안에 튤립이라는 글자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문자를 컴파일러가 알아서 넣어주는 거죠.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str2라는 이름으로 문자형 배열 이번에는 5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LILY라는 문자를 넣고 여기도 역시 문자열의 끝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의미하는 널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겠죠. 이런 형태로 선언된 캐릭터형 배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P1이라는 이름의 포인터와 P2라는 이름의 포인터를 각각 선언한 다음에 P1과 P2에 str1과 str2의 배열의 이름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배열의 이름은 곧 주소다. 그래서 P1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즉 str1이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str1도 배열의 이름으로 쓰여지지만 실제로는 얘는 주소다. 우리가 str1이라고 우리는 쓰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볼 때는 얘는 그냥 주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P1은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변경될 수 있지만 배열의 이름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배정되는 그 주소값을 갖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면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거죠. 상수처럼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P2도 역시 str2의 주소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도 여기에 시작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소값을 맞춰 놓은 뒤에 P1의 포인터의 주소,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마치 배열처럼 사용했습니다. P1으로부터 P1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로부터 2칸 전진해서 여기서 이 2라는 의미는 선언된 포인터의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 2라는 것은 지금 캐릭터형일 경우에는 2칸 증가가 되겠죠. 2칸 쉽게 얘기하면 주소로 얘기하면은 각각 1바이트마다 하나의 주소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2바이트만큼 증가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티저형으로 선언이 되었을 때는 인티저일 경우 정수형일 경우에는 4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2칸을 전진하라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실제로 주소상에서는 8만큼 증가하는 거죠. 주소값 8만큼. 이해 가시죠? 얘는 2만큼 증가하는 거고 얘는 8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의미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자료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료형은 맨 처음에 포인터를 선언할 때 나는 캐릭터형을 가리키는 용도로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숫자 값을 더해줬을 때 그 숫자 값이 뛰는 범위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고요. 한 번 더. 그러면 여기까지 P1에서 2칸을 전진하라. P1의 주소로부터 2칸을 전진하라. 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꺼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괄호를 하고 나서 간접 참조 연산자 또는 역참조 연산자인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배열의 첨자는 그러니까 인덱스만큼 여기 안에 어떤 값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2라는 값이 있으면 인덱스만큼 전진한 다음에 인덱스만큼 간 다음에 플러스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값을 가져오라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포인터일 경우에는 P1으로부터 2칸을 가서 여기까지 현재 주소잖아요. 이것도 주소.
값을 꺼내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SQL 써가지고 주소에 1이라고 합시다. 하나, 둘 증가한 다음에 값을 꺼내올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간접 참조 연산자를 써서 꺼내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단순히 포인터를 가지고 할 때는 주소의 이동의 의미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요걸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P1의 두 번째 값, 그러니까 여기서 P1의 두 번째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값을 의미해요? 여기서부터 여기 있으니까 하나, 둘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기죠, 여기.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캐릭터형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선언할 때 했었으니까 1바이트만큼을 읽어서 이 값을 str0이라는 str2의 0이라는 곳에 저장된 그렇죠. 거기에 이 값을 복사해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소문자 L로 바뀌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 P2의 첫 번째 값을 즉 P2의 첫 번째 값이라는 것은 여기잖아요. I 값이잖아요. 그렇죠? 이 I 값을 str1의 세 번째 값에 복사해 넣어라.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똑같이. 얘는 똑같이 소문자 I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실제로 덮어 써졌지만 우리 눈에는 변함없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while문을 만났어요. while문을 만났는데 자 보세요. P1에 있는 값이에요. P1에 있는 주소 P1이 가리키고 있는 뭐다? 여기 참조 연산자가 들었으니까 값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값이 여기 있는 0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널이에요. 널.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여기가 많이 혼동스러워 하는데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딱 여러분 그냥 정리하세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여기를 널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렇게 0으로 써도 돼요. 0이라고 쓰지만 실제로 얘는 널 문자죠. 널을 의미하는 아스키 코드죠.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게 escape sequence를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써서 문자열의 끝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잠깐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걸 escape sequence라고 하잖아요. 즉 0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다가 뭘로 널 문자로 해석하라라는 의미의 여기다가 역슬래시, 백슬래시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여기 요거잖아요. 요거 줄바꿈 표시. 문자 n으로 해석하지 말고 뉴라인 새로운 그 줄바꿈으로 인식해라라는 그런 기호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escape sequence를 쓰죠. 자,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기 자, 이 값이 널이 아닌 동안에 P1 값을 계속해서 뿔뿔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P1은 P1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주소값을 계속 증가시키라는 얘기예요. 얘는 주소잖아요. P1이라는 값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겠죠. 여기서부터 이 값을 가지고 요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점이니까 여기서부터 P1이니까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하겠죠. 하나 전진하다가 요 값이 딱 만나게 되면 포인터가 여기에 놓여지게 되면 이제 이때는 널 문자를 만나기 때문에 while문이 끝나는 거죠. 널 문자가 아닌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널 문자를 만나면 끝나서 while문 바깥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이픈 기호를 여기 현재 가리키고 있는 P1의 주소 값에 넣으라 그랬죠. 주소에 있는 그 값으로 넣어라. 여러분들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 이퀄이 있으면 보통 왼쪽에 있는 것을 뭐 L 밸류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R 밸류라고 부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건 보통 어떤 개념이에요? 값의 개념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공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쓰게 되면 이 공간에다가 뭘 넣어라? 이 글자를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제 하이픈으로 바뀌겠죠. 기존에 널 문자가 사라지고 이렇게 여기가 하이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널 문자를 하나 이동시켜 넣어줄 거라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리고 나서 string cat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자, 이 함수가 어떤 함수죠? string cat이라고 썼는데 이 cat이 이제 concatenate, 즉 연결하다에 이 cat을 떼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연결할 때 쓰는 함수예요. string cat이라는 함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두 값을 받게 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뒤쪽에 있는 배열을 앞쪽 배열에 연결해서 반환해라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수행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str1에 널 문자가 있는 여기서부터 값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값이 사라지고 여기에 really L, I, L, Y 하고 뭐까지 들어가냐면 여기에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까지 같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하라고 하면 튤립하고 나서 really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배열의 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배열의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크기를 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때는 굳이 우리가 이 공간 자체가 크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크기를 딱 정해줬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크기가 들어간 문자열보다 반드시 하나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문자를 출력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4라고 하게 되면요. 컴파일러가 문자열의 끝을 넣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S로 출력해보면 이상한 문자들이 뒤에 막 붙어 나타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배열의 크기를 확보할 때 반드시 널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스트링캣을 이용해서 값을 연결했을 때도 그 공간 자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